오늘은 이상적분, 특이적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룬 예시예요. 적분 구간 0과 3을 가진 x-1분의 1이라는 함수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느냐,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로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 가능한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자신있게 자연노구 2라는 값을 도출했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순됨이 등장한다. 왜냐하면 x-1분의 1이라는 함수 자체가 x는 1이라는 점근선을 갖고 있고 x는 1이라는 점근선을 갖다는 것은 그 점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의되지 않은 이 적분 구간에서 요 넓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대칭이니까 같다. 따라서 상쇄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보라돌이의 넓이라고 생각하는 적분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존재할지 않을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점근선을 갖기 때문에 두 분할을 한다.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를 먼저 계산을 해봤더니 1이라는 부분에선 정의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1보다 작은 t값을 가지고 온다라면 1보다 작은 t값을 가지고 오면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t는 1이 아니면서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극한을 취할 수 있겠고 그 극한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보였다? 다이버전트 하다라는 것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개로 분할을 했는데 한 놈이 발산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주어진 놈도 발산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적분은 사실상 여러분은 리만 적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리만 적분은 실제적으로 이런 함수만 다뤄요. 이렇게 정의된, 즉 바운디드 펑션으로 모아놓은 집합이고요. 컨티뉴어스 집합 펑션으로 모아놓은 집합이고 리만 적분 가능한 펑션들로 모아놓은 집합을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때 리만 인테그러블을 하다라는 것은 함수가 바운디드하고 함수가 연속인 거예요. 단 정의역이 닫힌 구간에서요. 마찬가지로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바운디드하고 함수가 모노톤 펑션이에요. 즉 단조 증가이거나 단조 감소인 경우면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함수 f가 바운디드 펑션에 대해서만 다루고 컨티뉴어스 하냐 혹은 모노톤 하냐 라는 두 측면에서의 조건만 체크해서 정적분을 정의하기 때문에 방금 다루었던 예시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상적분이라는 놈을 배움으로써 이것을 리만 적분을 뛰어넘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리만 적분을 뛰어넘는 그 리브렉 적분을 오늘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프로블 인테그랄, 이상적분 혹은 특이적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적분을 가지고 극한의 개념만 더 추가해서 새로 정의를 했을 뿐이에요. 앞서 다룬 예시처럼 정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네. 뭐 이런 함수가 되겠네.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때 넓이를 구하고 싶다. x축과 만나지 않는데 계속 가까이 가는 이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t라고 먼저 놓고 나서 정적분을 할 수 있고 그 정적분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에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극한을 취할 수 있다. 그 극한이 존재한다라면 표기는 할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표기는 할 수 있지만 표기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라면 얘가 존재한다라면 우리는 얘를 무엇이라 한다? 이상적분이라 하고 그렇죠.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컨버스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겠네요.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래 끝에다가 극한을 취해 줌으로써 얘가 존재한다라면 그렇죠.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 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함수에 있어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아래 끝과 위 끝을 동시에 존재성을 확보하고 합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춰서 정적분의 기본 성질을 이용을 한다라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얘가 존재한다라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형태 뭘 봤어요?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이 곡선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확률 밀도 함수로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이 넓이 왜 구한다라고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이거 왜 구한다고요, 선생님들? 이거 자체가 1이니까.
확률이 1인 경우에 있어서의 만족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다뤄서 사실 여러분이 이상 적분을 낯설어 할 필요 없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무한대로 가는 경우만 아니라 앞서 예시처럼 어떤 경우 점근선으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점에서의 디스컨티뉴어스 즉 불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점근선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얘가 존재를 한다라면 우리는 얘를 무엇 한다라고 한다? 컨버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점근선이 두 개인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 방금 6번을 다룬 이야기를 예시로 먼저 만나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첫 번째 예시를 봤더니 오케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다라는 건 이상 적분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어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거. 판비례 그래프. 초등학교 때부터 다루지 않았나요? y 꼴 x분의 1. 그런데 얘를 어떻게 적분을 하고 싶다.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고 싶다. 이 빨갱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해서 구해보기 위해서 뭘 씌워야겠다. 무한대까지 간다라는 건 t라 놓고 t가 어디로 갈 때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적분을 한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어렵지 않겠죠? 그런 다음에는 뭘 하면 되니까 적분을 해주면 되니까요. 따라서 로그 절대값 x가 적분 구간 1과 t를 놔둔다. 따라서 정적분의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 의해서 로그 절대값 t 마이너스 로그 1이 되겠고 로그 1은 0이 되어서 얘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t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면 되고요. 선생님들 로그 t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무한대로 갈 때 발산을 하기 때문에 얘는 발산을 한다. 따라서 주어진 요 적분은 무엇한다? 그렇죠. 표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하죠. 무엇한다?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좀 낯설 거예요. 적분이 발산해서 적분이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낯설을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들 개념 자체, 즉 정의 자체에서 무엇을 사용하기 때문에 극한 개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발산한다, 수렴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예시를 봤더니 선생님들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똑같은 반비례 그래프이긴 하나 y 꼴 x 제곱 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보다는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부분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무한대까지 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빨갱이 넓이와 초록이 넓이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본다라면 일단 이산 적분의 정의를 이용을 하겠네요. 무한대로 보내버리니까 이 무한대 대신에 무엇을 사용한다? t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그것의 극한을 이용하자. 자,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의 원시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들? x제곱분의 1의 원시함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죠. 그 적분 구간이 1과 t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선생님들 얘는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어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분의 1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가요. 1은요? 1로 가요. 어라? 얘는 1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둘 다 반비례 그래프인데도 불구하고 x분의 1로 둘러싸인 1부터 무한대까지 넓이는 무한이라는 거예요. 즉 빨갱이 넓이는 무한인데 x제곱분의 1은 이 초록이 넓이는 유한이라는 거예요. 얼마로? 1로. 해서 우리는 그래프의 형태로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지난 시간에 다룰 때 무한으로 가니까 넓이도 무한일 것이다. 넓이도 무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한인 경우도 있고 유한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두 예시는 어떤 경우로 여러분이 사실 접해본 적이 있냐면 물론 접하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호른의 패러독스와 연결이 되겠죠. 즉 y 꼴 x분의 1을 회전시켜서 만든 입체 도형이 겉넓이는 무한이 나오지만 부피는 유한이 나온다. 한번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든지 직접 증명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예시 하나를 더 다뤄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무한대로 가지는 않지만 우리 앞서 다룬 예시랑 비슷하네요. 뭐냐면 얘는 x는 2에서 정의되지 않아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2를 점근선으로 갖는 반비례 그래프다. 따라서 2와 5 사이에 있어서의 적분을 구하고 싶을 때 뭐가 문제가 되니까 2에서 문제가 되니까 뭐를 아래 끝을 극한을 취해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큰 놈에서부터 작은 놈으로 가까이 간다. 그렇죠. 2보다 크면서 가까이 간다라고 볼 수 있고 아래 끝을 t라 놓고 위 끝은 그대로 오라 놔서 얘를 적분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극한은 나중에 취해주고 무엇을 계산하면 돼요? 이번에는 정적분을 계산해서 즉 원시 함수 부정적분을 구해주고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를 적용을 시켜주게 되겠죠. 그래서 t는 2보다 크면서 2로 가까이 갈 때 이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t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 루트 3은 이 루트 3이고요. t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t가 2로 가까이 갈 때 얘는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까이 가니까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결국에는 2 루트 3이 돼서 주어진 이상적분은 무엇하다 선생님들? 그렇죠. 컨버스 한다,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표기는 할 수 있지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것이 이상적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요 예시는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요 예시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반비례 그래프인데도 불구하고 한 놈은 발산하고 한 놈은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봤더니 얘 지수는 마이너스 1이네요. x분의 1로서의 요 p값은 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요. 지수가 마이너스 2예요. 즉 x분의 1에 x의 p승분의 1로 본다라면 p가 2예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이네요. 그러면 무엇을 예상을 할 수 있냐면 x의 p승분의 1에서의 p값에 따라서 어떻게 수렴한다, 발산한다가 판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증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P가 1일 때와 P가 1이 아닐 때를 나누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P가 1일 때, 왜? 우린 이미 P가 1일 때 다이버스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증명을 했어요. 1부터 무한대까지 x P승분의 1에 dx 해서 쭉 써볼게요, 선생님들. 아까 보인 거 따라서 무엇하다 선생님들? 다이버스 하다, 발산한다 라는 거예요. 언제일 때? P가 1일 때 발산함을 여러분이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P가 1이 아닐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주어진 이상적분을 이야기하기를 뭘 취해주자? 극한을 취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윗끝이 t인 경우에 있어서 아직 P가 1이 아니기 때문에 P 살아있어요. 그러면 요 함수에 무엇을 구하면 되니까 원시 함수에 대해서 무엇을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해서 윗끝과 아래끝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원시 함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이 되죠. 해서 아래끝 윗끝을 대입을 시킬 거예요. 자, 리미트를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에 취해서 얘를 봤더니 정리를 해줘서 1-p 분의 1에 t의 p-1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뭐의 영향을 받는다? t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t의 영향을 받는 항은 요 항이네요, 선생님들. t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볼게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요 놈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계속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얘가 무한대로 같이 가야 돼요. 그렇다라는 뜻은 p-1승이라는 요 지수가 무엇이어야 된다? P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선생님들 T는 무한대로 가는데 요 부분이 0으로 간다라는 것은 역수로 P-1이 무엇해야 된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P가 1보다 작을 때는 발산을 하게 되겠죠. 해서 얘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냐면 P가 1일 때는 얘가 0으로 가니까 1-P분의 1이 되겠고요. P가 1보다 작을 때는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보였냐면 증명을 하셨어요. 무엇을 보였냐면 그렇죠.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이 형태의 이상적분은 뭐일 때 P가 1일 때 발산을 하고요. P가 1보다 작을 때 발산을 해요. 따라서 P가 1이거나 1보다 작을 때는 발산을 한다. 근데 언제 수렴을 한다?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한다 해서 P가 1보다 클 때 무엇하다? P-1분의 1로
수렴을 한다. 어라? 여기 제가 잘못 구했네요. 왜냐면 얘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p-1분의 1이죠. 감사합니다. 따라서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땐 무엇하다?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선생님들? 이것을 우리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요. 인테그랄 p-테스트라고 해요. 인테그랄 p-테스트. 선생님, 인테그랄 꼭 붙여야 됩니까? 네, 꼭 붙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급수에 관한 p-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냥 p-테스트라고 하면 그냥 급수에 대한 p-테스트고요. 우리는 적분에 관해서의 p-테스트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상적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급수에 있어서의 p-테스트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궁금하냐면 아까는 그래 적분이 가능했지, 원시함수를 구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다 쳐. 하지만 급수 이야기를 할 때, 수열 이야기 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그 값을 못 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극한값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판정할 수 없느냐, 판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얘가 우리가 증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급수는 증명을 하겠지만 이상적분은 증명하지 않을게요.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라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큰 놈이 수렴하는 것을 보장이 된다라면 당연히 작은 놈도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놈이 발산한다는 게 보장이 되면 큰 놈이 발산한다라는 거예요. 해서 Comparison Test for Improper Integrals라는 것은 이상적분에 관한 비교 판정법이에요. 이상적분에 관한 비교 판정법을 할 때는 여러분이 항상 조건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피테 정리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조건을 먼저 체크하자라고 했죠. 해서 F와 G가 컨티뉴어스 하면서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함수 자체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면 큰 놈이 수렴을 한다라면 뭐가 보장이 된다? 작은 놈이 수렴하는 게 보장이 되고요. 작은 놈이 발산하는 게 보장이 된다라면 큰 놈이 발산한다라는 것을 기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어진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이거 원시함수 구할 수 있나요? 원시함수 구할 수 있으면 우리 이상적분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거 못 구해요. 이 함수에 대한 원시함수를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냐? 사인 함수는 뭘로 바운디드 돼요? 마이너스 1과 1로 바운디드 돼요. 그런데 사인 제곱의 함수예요. 그러면 사인 제곱 x가 뭐에 의해서 바운디드 되니까 0과 1 사이에서 바운디드 되니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양수이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x제곱분의 사인 제곱 x는 뭐에 의해서 바운디드 돼요? 그쵸? 얘가 1에 의해서 바운디드 된다라고 했으니까 x제곱분의 1로 바운디드 된다. 어디 위에서요? 구간을 정해줘야죠. 1과 마이너스 1과 무한대에서 아까 이렇게 여기 즉 지금 예시에 있어서는 1보다 큰 x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조건 만족을 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컨티뉴어스다 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하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찾았느냐? 왠지 컨버스 할 것 같으면 큰 놈을 찾는 거고, 왠지 다이버스 할 것 같으면 작은 놈을 찾아주는 거죠. 큰 놈을 운 좋게 잘 찾았고, 큰 놈이 무엇한 걸 우리 보였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수렴해요. 왜 수렴해요, 선생님들? 맞아요. 적분에 관한 p-테스트 때문에. 그쵸? 선생님 이거 p-테스트 다시 보일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p-테스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지수만 보고도 판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우리는 주어진 이상적분이 무엇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그렇죠. 적분에 관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 예시는 잠시 화면을 정지시켜 보고 여러분이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해 보셨나요? 얘는 선생님들 작아요. 뭐보다? 얘보다. 그러면
x분의 1보다는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분의 1, 3분의 1 비교해 보시면 그럼 왠지 발산하겠구나라는 놈으로써 발산하는 예시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얘가 발산을 하니까 왜 발산한다고요? 적분에 관한 p-테스트 때문에 해서 크게 비교했고 작은 놈이 발산을 하니까 적분에 관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 주어진 이상적분은 발산한다라고 여러분이 보일 수 있겠죠. 자, 다음 판정법은 극한을 비교하는 거예요. 앞서서는 부등호의 크기를 비교를 했다면 이번에는 극한을 비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체킹이 되어야 돼요. 함수가 포지티브 펑션이다 라는 거죠.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구간에서 컨티뉴어스 하다. 그리고 나서 얘가 존재하면 요 극한이 존재하면 이에요. 즉 그냥 크기로 비교하는 놈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fx에 대해서 적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누구를 찾으면 된다? gx에 대한 적절한 예시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판정법을 비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발산하는 예시와 수렴하는 예시들을 몇 가지 대표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얘가 존재한다라면 노랭이가 존재한다라면이에요. 0이 아니어야 돼요. 0이면 판정할 수 없어요. 극한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서 우린 판정을 할 수 없다. 자,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면 얘는 얘가 발산하면 얘가 발산하고요.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고요.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발산하면 얘가 발산을 하는 거예요. 앞서서는 크기 비교 때문에 큰 놈이 수렴을 하면 작은 놈이 수렴을 하는 거고 작은 놈이 발산을 하면 큰 놈이 발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였죠. 큰 놈이 발산한다라고 해서 작은 놈이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는 무엇이든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음 예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정지해놓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놓을게요. fx를 얘로 놓을게요. 근데 얘를 보이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gx를 놓을 수 있어요. 뭘로? x제곱분의 1로 알고 있어요. 왜? 요 하늘색은 수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얘네 두 개를 먼저 체크를 하기를 뭐라고 체크해야 된다? 포지티브하고 양항함수고요. 그리고요, 연속이다. 어디 위에서? 이 위에서 연속이다라는 거죠. 맞나요, 선생님들? 첫 번째 조건 체크했어요. 양항함수 입에서 포지티브 펑션이고 컨티뉴어스임을 보이고 나서 주관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무엇을 비교하겠다. x는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로 한번 해볼까요? 반드시 gx분의 fx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왜냐? 무엇이든 판단이 가능한 게 극한 비교 판정법이기 때문이에요. 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x제곱분의 1이고 fx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번분수네요. 바꿔주면요. x제곱분의 1 플러스 x제곱 어디로 수렴하나요? 1로 수렴해요. 왜요? 차수 같으니까 다항함수에 대한 극한이죠. 선생님들. 1로 수렴한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1번이 2번의 결과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선생님 미안해요. 자, 1번과 2번이고 우리가 비교했던 요거에 의해서 요 놈은 즉 1부터 무한대까지 gx라는 x제곱분의 dx는 무엇하기 때문에 수렴을 한다. 왜 수렴을 한다라고요? 그렇죠. 적분에 관한 p-테스트 때문에. 적분에 관한 p-테스트 때문에 수렴을 한다. 해서 1번과 2번과 3번을 모두 적용을 한다라면 무엇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극한 비교 판정법을 비교할 수 있고 그냥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고 한다라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통 급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분에 관한 극한 비교 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따라서 주어진 요 이상적분은 무엇한다 선생님들? 수렴한다라고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선생님들 여기까지 이상적분이 마무리되었고요. 우리 그룹 활동지 3번이 있죠.
3번에서 큰 1번과 큰 2번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번에서 큰 1번에서 2번은 제외할게요. 문제 안 푸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크 탄젠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적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큰 1번에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 활동지를 여러분 조원들끼리 잘 만나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적분을 배웠다라면 우리는 급수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는 적분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판정법에 있어서 주어진 조건이 만족한지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주어진 조건이 만족을 했을 때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죠. 적분 판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속 함수인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연속 함수가 그냥 연속이 아니라 여러 구간에서 감소 함수다라는 거죠. 감소 함수는 두 가지로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x1이 x2보다 작을 때 감소 함수라면 그렇죠. 함수값 이게 유지가 되면은 증가함수지만 뭐이기를 바란다? 반대이길 바란다. 이것이 decreasing 감소함수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의를 체킹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선생님들 미분이 만약 가능하다라면 자 F가 미분이 가능하면 무엇으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맞아요. 미분을 했을 때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이 가능하겠죠. 미분을 했을 때 이 도함수의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또한 무엇이라 할 수 있다. 감소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체킹을 할 수 있다. 정의를 이용해서 체킹하는 방법과 미분이 가능하다라면 미분했을 때 도함수의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면 감소함수다. 반대인 경우는 증가함수겠죠. 자, 오케이. 첫 번째 조건 체크를 하고 항상 파지티브 펑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궁극적으로 궁금한 급수의 판정을 누구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적분으로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상적분에 대해서 판정법 배웠습니다. 적분에 관한 피판정법 배웠고요. 적분에 관한 비교 판정법 배웠고요. 적분에 관한 극한 비교 판정법을 배웠어요. 이를 이용해서 주어진 급수를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증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예시가 있네요. 급수예요. 여러분은 이 급수를 판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선생님 일반항 판정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예시인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은 0으로 수렴해버려서 영명제잖아요, 선생님들.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무엇으로 적분 판정법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뭘 체킹해야 된다? 컨티뉴어스 하면서 디크리징 한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항인 걸 챙겨봐야 되는 거죠. 요 세 가지를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해서 요 예시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이라 할 것이냐? 첫 번째 주어진 거는 사실 급수인 거잖아요. 무엇이냐? 얘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수열이에요. 정의역을 자연수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연속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얘를 무엇으로 보겠다? 연속함수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연속함수를 우리가 먼저 놔야겠죠. 뭐라고요? fx를 x제곱분의 1로 놓겠다. 어디에서 정의가 됐냐면 fx는 그렇죠. 1부터 무한대의 정의역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열 이야기할 때 1, 2, 3, 4, 5, 6 이렇게 자연수 집합에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음의 정수에서 혹은 음의 실수에서는 관심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이 구간에서 정의된다. 정의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체킹하자? 연속인가를 체킹하자라는 거예요. 체킹되죠? 연속이죠? 주어진 fx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연속이다 예요. 두 번째 뭘 체킹해야 된다고요? 감소함수를 체킹해야 돼요. 그런데 요 함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임을 알 수 있으니까 물론 정의로도 보일 수 있지만 미분 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f'x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의 x의 마이너스 3승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요 구간에서는 음수를 띈다 해서 주어진 함수 fx는 무엇이다? 감소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 뭘 체킹해야 된다고요? 정의되어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 fx가 무엇이다? 자, 빅스비가 실행이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무엇을 다뤄야 되냐면 파지티브 한가를 봐야 되겠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임의의 원소를 뽑아와도 x제곱이니까 당연히 함수값도 양수가 되겠네요. 맞나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체킹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무엇을 이 급수가 누구의 판정과 동일시된다? 이상적분과 동일시된다라는 거죠. 이상적분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우리 fx 뭐라고 났으니까요. x제곱분의 1로 나왔기 때문에 얘를 판정하면 돼요. 선생님도 얘 바로 판정할 수 있네. 얘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수렴합니다. 왜 수렴하나요? 왜냐하면 그렇죠. 적분에 관한 피판정법 때문에 피판정법 피테스트 때문에 수렴을 합니다. 해서 궁극적으로 1번, 2번, 3번을 왜 보였느냐? 적분 판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체킹했고 4번에 의해서 이상 적분이 수렴한지를 판정을 했다. 해서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는 무엇하다 선생님들?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죠. 실제적으로 얘를 풀 수는 없었는데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게 누구를 이용해서 이상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생님들 주어진 급수의 판정이 얘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판정할 수 있다. 얘를 통해서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했죠. 빨갱이 사이가 판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수렴값이 둘 다 수렴을 하니까 수렴값이 존재는 할 텐데 그 존재하는 수렴값이 같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물론 같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급수의 수렴값은요. 여러분 구할 수는 없지만 6분의 파이 제곱이에요. 얘 이상적분의 수렴값은 여러분 구할 수 있죠. 얼마로요? 1로 구할 수 있죠. 전혀 다르죠.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신다라면 이제 우리 적분 판정법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 판정법에 있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선생님들. 어렵지는 않으니까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함수이면서 감소함수를 해요.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를 둔다라고 할게요. y 이퀄 fx 1부터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는 정의역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선생님들 1부터 2까지 적분을 한다라는 건 요 부분, 회색 부분이죠. 즉 1부터 2까지 fx, dx라는 이 회색 부분은 선생님들 잘 보세요. 파란색 1과 2 사이를 밑변으로 갖고 높이를 f1로 가져볼게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오네요. 파랑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회색은 얘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림상으로 보여지죠? 그 다음에요, 선생님들. 밑변을 1로 갖고요. 이번엔 높이를 F2로 가져볼게요. 그러면 초록 직각삼각형이 나오네요. 초록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F2가 되겠네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회색보다는 작기 때문에 작거나 같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 맞나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즉 2와 3 사이에서의 적분은 회색은 즉 2와 3 사이에서의 fx를 적분한 값은 뭐보다는요. 밑변을 1로 갖고요. 높이를 이번에는 f2로 갖는 요 파랑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볼 수 있겠죠. 초록이는요. 작은 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누구를 높이로? f3을 높이로 가지고 오겠네요. 자, 이렇게 나간다라면 선생님들 뭘 볼 수 있다? n-1 적분 구간 n-1에서 n으로 본다라면 요 정적분은 파란색 직각삼각형보다인데 지금 어디를 높이로 가지고 있어요?
아래 끝의 높이로 갖고 있네요. 따라서 f의 n-1의 직각삼각보다 작거나 같고, 초록이는요 윗끝의 높이로 갖고 있네요. 해서 1 곱하기 f n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뭐 하고 싶어지는 선생님들? 다 더하고 싶어져요. 다 더하면은요 회색이는요, 회색이는 1부터 2 fx dx 플러스 2에서 3 fx dx 적분 정적분해서 n-1에서 n에서 fx dx 초록 이를 우리가 이제 보이면 어떻게 돼요? f2 더하기 f3 더하기 fn을 더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가 회색이가 파랭이는요 f1에서 f2를 더하고 해서 fn-1까지 더했네요. 오케이, 쏘리. 왜 이래?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올까요? 좀 이렇게 좁아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선생님들. 다른 거 바뀌는 거 없고요. 오케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색이는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엄마, 회색이를 좀 진하게 쓰면 1 윗끝 아래끝 같고 같을 테니까 1에서부터 n까지의 적분으로 볼 수 있겠죠. 여전히 파랭이는 f1부터 fn-1까지 더한 걸 거예요. 그쵸? 초록이는 f2부터 fn까지 더한 게 될 거예요. 뭐 바뀐 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양변에 뭘 씌워주겠다? 극한을 씌워주겠다.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놈은 요 놈이었죠. 요 놈이 뭔데? 이상적분이잖아요.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상적분이에요. 그런데 얘는 뭐에 의해서 바운디드 돼요, 선생님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fn이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초록이는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fn이네요. 자, 그러면 판정을 하기 위해서 얘가 수렴한다라면 누가 수렴함을 보장한다? 그쵸? 크기 비교 때문에 초록이가 보장된다. 선생님 1부터인데요. 하나 더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수렴성이 있어서는 상관이 없겠죠. 부등호식이 아니라.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발산을 한다라면 누가 발산함이 보장이 된다? 얘가 발산함이 보장이 되겠죠. 자, 반대로 얘를 판정하기 위해서 얘가 무엇임을 보이면, 발산을 보이면 얘가 발산이다를 보일 수 있겠고, 똑같이 얘와 얘는 수렴이 어차피 같으니까 얘가 수렴함을 보이기 위해서 얘가 수렴함을 보이면 되는 거겠죠. 적분판정법 쉽게 증명이 돼요. 뭐 어렵게 사용되는 성질이 없었네요. 주의할 거는 극한의 비교 판정을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라는 거지, 그 함수값이 수렴값이 같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요 예시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어머, 여기 오타 났네요. 1부터 하는 거 잘 하시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피급수 판정법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상적분을 이야기할 때는 적분에 관한 적분에 관한 피테스트, 피판정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보통 피판정법, 피급수 판정법이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자면 피급수 판정법이라고 해요. 피급수 판정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면 우리가 급수를 판정할 때 요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 이미 얘는 뭐에 의해서 이상적분에 의해서 판정을 할 수 있어요.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뭐만 만족하면 요것을 대표하는 함수 fx가 연속이면서 감소이면서 양항이다. 즉 양의 함수값을 갖는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 x 피승분의 1로 놓을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들? 해서 여러분이 쉽게 적분 판정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실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해석하기에 있어서는 이 판정법은 약간의 트릭, 그러니까 약간의 대수적인 성질을 이용을 해서 트릭을 적용을 해서 직접 증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직접 증명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피급수 판정법을 여러분이 할 수가 없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급수 판정법을 뭘로 이용해서? 적분 판정
적분에 관한 피판정법을 가지고선 여러분이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직접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얘를 이용할 수 있겠냐. 똑같아요. 결과는 적분에 관한 피판정법도 P가 1보다 크면 수렴을 하는 거고 P가 1보다 작으면 발산은 하는 거였죠. 맞나요? P가 1일 때는 또 발산을 하는 거였죠. 맞나요, 선생님들? 그러면 요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어진 급수는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루트 n분의 1이에요. 얘를 다시 쓰면 선생님들 뭐예요? n의 2분의 3승분의 1이네요. p 얼마입니까? p가 2분의 3, 즉 1이므로 p 판정법에 의해서 p 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무엇이라 할 수 있다? 주어진 급수, 중급수는 무엇하다? 수렴한다. 굉장히 쉽게 판정이 되겠네요. 앞서 이 예시를 풀 때는 여러분이 뭘 놔야 돼요? x분의 2분의 3승분의 1이라는 이 함수가 연속인 거 이야기 거론해야 되는 거고 감소인 거 체킹하셔야 되고 모든 함수값이 양항이다라는 거 체크를 하신 다음에 무엇을 이용해서 이상적분 왜냐하면 이상적분에 관한 피판정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걸 연습을 해보시고 그 예시 같지만 피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출석 과제입니다. 오늘의 출석 과제는 오늘 활동지 다뤄야 할 활동지에서 보류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보류한 문제가 몇 번 문제였는지 여러분이 댓글로 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